네, 전격 인터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제일 바쁘시다는 의원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이번에 또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저희하고 방송하고 난 다음에 가셔서 바로 단장직을 맡으셨던데요. 네, 당에 사법개혁특위가 있는데 이번에 이 또 TF를 추가로 만든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법개혁 TF하고 조금 하는 일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 재판 독립.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법원 외부로부터의 재판 독립이 많이 화두가 됐었는데 이번 이제 국감을 하면서 그동안의 그 윤석열의 내란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재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상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 이것이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의 재판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는 재판과 사법행정의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예산, 인사 뭐 이런 것까지. 네네. 그래서 이걸 좀 더 분산을 해서 판사들은 재판의 업무만 좀 더 집중해서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네네. 또 인사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은 보다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기관의 역할을 맡겨서 네네. 사법부 내부의 독립을 좀 더 도모하자 이 취지로 만들어진 TF입니다. 네네. 자, 이번 주에 사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뉴스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연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다가 이제 철회가 됐는데 이제 그게 하루 만에 완전히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관련한 보도가 많았습니다. 자, 일단 철회가 당에서는 밝혔는데 일부 의원들께서는 또 살아있다. 재판중지법, 국정안정화법 살아있다. 아니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게 완전한 철회냐 아니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법의 이제 사실 그 효용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사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형사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중지가 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헌법과 법령의 규정 그리고 또 압도적인 헌법학자들의 학설에 의해서 이미 중지가 되는 것이 뭐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재판을 5개 사건에 다 중지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입법이 필요 없는 사안인데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그것을 무시하고 재판을 재개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국감 내내.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은 학설과 법령에 의해서 이미 명확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정쟁의 소지를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된 법이고요. 근데 당사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굳이 그걸 입법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사를 명확히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서 추진이 보류된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류라고 하면 다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뭐 만약에 네. 이 재판이 뭐 국힘의 뭐 이런 이제 주장이나 거기에 만약에 이제 사법부가 부응을 해서 재판이 재개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보류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상과제가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5개 재판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너무 억지 주장이다 생각을 하고요. 공소 취소의 경우에는 그냥 뭐 대통령께서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 대통령님 뜻도 아니다 생각합니다. 다만 네. 현재 그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사실상 검사들이 조작을 했고 공소 자체가 정치 공작으로 공작 기소다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증인들도 이제 법정에서 다 검사의 해유에 의해서 아니면 검사가 시킨 대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증거도 또 조작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법리에도 맞지 않고 증거들도 조작이 된 사실 검찰에 의한 이 정치적 기소라는 것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애초에 기소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공소를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당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배임죄 취소와 관련해서는 배임죄는 원래 국민의힘에서도 배임죄를 없애야 한다 주장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때문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요. 재계라든지 이런 경제계에서 그 정책적인 그런 경영상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배임죄로 기소가 돼서 이런 경영에 방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법이고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는 법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 시차가 하루라서 지금 하루 만에 철회가 보통 제목들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재판 중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그날 이제 오전에 박수현 대표 수석 대변인이 이 재판 중지법 국정안정화법 추진을 네. 일단 중단하겠다. 예, 얘기를 했고 오후에 대통령실이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이른바 명청 갈등설입니다. 뭐 네. 의원님께서도 보도를 계속 접하고 계실 텐데요. 자, 이 갈등으로 봐야 됩니까? 소통 부재로 봐야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어떨까요? 전혀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실제로 당과 용산이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라든지 지도부 의원들이 긴밀하게 거의 매일 소통을 하고 있고요. 네. 현안마다 서로 이렇게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도 사실상 이제 그동안 서로 의사소통과 조율이 있었지만 결국은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이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할 때 추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종결이 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 사안이 불거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민의힘이 이미 종결된 사안을 그걸 정쟁으로 끌어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시키려고 하는 법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좀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에 추진을 한 것이고요. 당과 뭐 용산 이걸로 뭐 갈등을 빚는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특검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법무부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 요구서를 보냈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이보다 앞서서 이제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는데, 자, 추 의원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엄 당일날 그 국회에 와서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고 도 되고가 아니라요. 계엄이라는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은 사실상 위헌 불법인 계엄이라는 거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국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바로 그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계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시간에 계속 소통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매우 중대한 내란에 협조한 동조한 그런 행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혐의가 지금 특검에서는 어느 정도 밝혀진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뭐 사실상 구속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추경호 대표도 스스로 그런 점을 인식을 하고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국민적인 이 감정이라든지 우리 내란 종식에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실제로 저희들은 그때 죽을 수도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비상계엄을 해제에 동참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거는 구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민주당 의석을 고려할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그냥 뭐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금 체포동의 요구서가 오면 이후 절차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 일정을 이제 만들어서 표결이 진행이 될 거고요. 표결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법원으로 보내서 네. 거기서 이제 검찰로 보내서 네네. 특검에서 네네. 법원에 영장 심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시점이 그럼 본회의를 일단 국회의장이 소집을 해야 되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일정이 지금 이제 오늘 국감은 끝나지만 아직 이제 예산이 남아 있고요. 따로 일정을 잡아야 되겠네요. 이것도 여야가 만나서 해야 되는 거죠. 체포동의안만을 위한 본회의를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네. 본회의 일정은 지금 현재 여야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 11일 내에 두세 번 정도 본회의가 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 때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거다 생각합니다. 예. 가정의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만약 이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이것도 상당히 파장이 클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위중한 범죄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검에서 상당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확보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만에 하나 발부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내란 종식에 대해서 법원이 현재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이 체포동의안 관련한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오셔서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SNS에 국회의원 표결과 그 부수적인 행동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순간 삼권 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다 생각하고요. 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받는 혐의는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헌을 물러나고 나라를 사실상 민주주의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그 내란 행위,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서 헌법상의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이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자 그런 취지의 재판과 영장 청구에 대해서 그런 뭐 상권 분립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치에도 맞지 않은 그런 주장이다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실상 러브콜을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복귀해서 뭔가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이제 뭐 제기를 하고자 하는 이런 분명히 동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의원님은 하시는 건가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나오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윤석열과의 이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실상 윤석열에 의해서 축출된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명예 회복이나 정치적 입지를 되찾기 위해서 윤석열이 이제 내란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탄핵이 된 만큼 자신의 뭐 입지도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추락하는 이런 지지율 이런 걸 볼 때에 이준석 대표랑 연대를 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지지율을 높이고 싶다 이런 또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어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샤넬백 수수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가성, 직무 관련성은 부인을 했고요. 왜 인정했다고 보십니까? 이미 증거가 너무 빼박으로 나왔잖아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을 명백한 증거가 나왔고 더구나 실물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부인하면은 자신의 형량만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려서 자백을 한 것이고요.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자백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씌어 있는 뇌물죄를 부인을 하고 형량이 좀 낮은 알선수재죄로 좀 도피를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것도 현실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건진이라든지 뭐 통일교 측이나 이런 서희건설이나 이런 데서 김건희 씨에게 왜 뇌물을 줬겠습니까? 뒤에 있는 남편 그 대통령의 권력을 보고 청탁을 하기 위해서 줬다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그렇게 알 수 있는 일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이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다. 그래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던 그 사안보다 남편과 배우자가 더 큰 경제적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미 이렇게 던져놓은 덫에 김건희 씨는 걸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도망쳐도 도망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재판에 나오고 자기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도 변론 전략일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사실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출석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재판에 출석을 했거든요. 근데 곽종근 사령관은 윤석열 씨에게 가장 불리한 진술을 하는 당사자입니다. 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든지 뭐 군대 파견을 지시를 했다든지 가장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고 뭐 최근에는 한동훈 관련해서 총을 쏴서 뭐 네.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진술을 한 당사자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곽종건 사령관의 여러 가지 진술이 특검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였고 신빙성이 높은 증언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오는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자신의 한 그런 내란 동조 혐의도 소상히 진술을 하면서 하는 진술이기에 굉장히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자신의 내란 수계 혐의를 조금이라도 이제 들기 위해서는 곽종건 사령관의 증언의 신빙성을 좀 더 낮춰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거부하던 법정 출석을 쫓아와서 직접 자신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신문을 하는 그런 행태까지 보였다. 그래서 절박함의 발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극적으로 타결된 환미 관세 협상 이제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에서 후속 조치를 위한 위원회도 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저희와 인터뷰에서 지금 대미 투자기금 패키지 관련해서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언급을 하셨어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동의 비준 동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당에서 어떻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총괄적으로 에이펙의 성과를 이제 국민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이제 에이펙 그리고 관세 협상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하는 위원회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입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그 효과를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차질 없이 연내에
적극적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입법의 경우에도 정부 입법으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절차가 길어서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민주당에서 입법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빨리 마무리 짓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비준동의 입장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앞서 출연하셨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건 비준동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아마 정부에서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뭐 저희들이 아직 이제 그 비준의 대상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재는 검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은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입장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예산안이 이제 728조니까 슈퍼 예산인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강조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과도한 확장 재정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이 이제 법정 시한으로 알고 있고요. 뭐 늦어도 12월 4일까지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일단 국민들이 이때만 되면 궁금해하는 게 시한 내에 과연 처리가 되겠느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제 여야 합의로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728조의 예산은 미래를 위한 민생 예산이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경우에는 벤처 사업을 이제 그때 당시에 획기적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신 그런 역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정부에서 미래를 위한 이런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새로 키우고 그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AI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인 AI 산업을 세계 3대 강국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걸 위해서 이번에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회장으로부터 26만 장의 GPU를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그런 성장과 번영을 위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이 이제 원래 그 법정기일 내에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도 그동안 계속 이제 국회에서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조금씩 이제 날짜를 늦춰 합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네. 국익을 위한 이런 예산에는 좀 법정 시기를 지켜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증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뭐 불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어제는 이제 사이드카까지 이제 발동이 되고 뭐 잠시 쉬어가는 장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여야 설전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그 붕괴란 표현, 주식 붕괴란 표현은 투자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자제해달라. 뭐 국민의힘에서는 언론 입틀막이다.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우려해서 한 말이라 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야당 비판에 좀 놀랐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런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4천을 넘었고 에이펙 기간 직후에는 4,200선까지 네. 돌파를 했어요. 거기서 약간 떨어졌다고 붕괴라고 표현한 거는 어이가 없죠. 실제로 주가 3천만 넘겨도 야 우리 주식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하던 게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현실이었잖아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주가의 그런 획기적인 상승은 경험도 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가가 지금 이제 4천을 돌파하고 5천을 바라보면서 계속 치솟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시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붕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이건 너무 어불성설이다 이런 걸 온 국민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억지 주장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오르는 걸 같이 기뻐해야지 그걸 보고 배 아파하면은 그 누가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라고 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 관련한 얘기 좀 질문 드리고 대략 또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갔네요. 질문 드릴 건 항상 많습니다. 네. 네. 지금 한강버스가 운항이 재개됐는데 사흘 만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사고버스라고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좀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예, 아직 이제 뭐 그런 정말 치명적인 사고는 나지는 않았지만 뭐 사람이 죽는다든지 그렇지만은 이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징후들이 한강버스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한강 한가운데에서 그냥 배가 멈춰서 둥둥둥 떠다니고 한강 교각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선착장에 접안 상황에서 부딪혀가지고 카페가 지금 정전이 되고 뭐 이런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뭐 화장실도 물이 새가지고 그냥 휴지로 뒷담벽이 되는 그런 사고도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사고가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없기 때문에 이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검토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안전한 운항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도 정말 문제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혈세 낭비도 정말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시민단체에 의해서 뭐 배임 혐의인가 이렇게 고발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신의 치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 이 시민들의 그 복지 주거복지 신경을 써야 되는 SH를 이 한강버스에 투자를 하게 하는 이런 것부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혈세 낭비 그리고 서울시의 이 무책임한 그런 전시행정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건 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새롭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종묘 앞 고층 건물 건설 논란인데 오세훈 시장은 문화유산 주변에 높이 제한을 둔 것이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 가치 체계를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제 저도 그 뉴스는 이제 오늘 아침에 한번 네. 살펴봤는데요. 네네. 세운상가를 네네, 이제 세운상가더라고요. 개발을 네. 하면서 거기에 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종묘랑 이런 데 이제 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 문화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좀 오세훈 시장이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뭐 서울시 입장은 뭐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침해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조금은 더 상세히 살펴본 이후에 입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진격의 경제 이어가겠습니다.